고대시대 형제의 황제즉위는 권력투쟁에 밀린 다른 형제들에게는 사실상 죽음에 가까워졌음을 의미합니다. 살아남기 위한 각고의 노력과 처세가 없으면 목이 날아가기 십상이죠. 여기 형제도 황제, 그의 뒤를 이은 조카도 황제, 심지어 자신의 아들마저도 황제였으나 끝까지 살아남아 천수를 누린 인물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연왕조우. 바로 조조의 아들입니다. 연왕조우의 인생을 살펴보겠습니다. 조우는 삼국시대 조이의 황족으로 자는 팽조입니다. 바로 난세의 간웅인 조조의 아들입니다. 어머니는 환부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매우 총명해 조조가 총애하던 조충의 동복 동생입니다. 조비, 조창, 조식과는 이복 형제가 됩니다. 권력욕이 크고 의심이 많았던 조비가 제위에 오른 후 동복 형제인 조창, 조식이 심한 정치적 견제를 받다가 요절한 것에 비하면 조우는 운이 좋은 경우였습니다. 그러나 조선의 왕자에 난 당시 이방원의 이복 동생들인 방번, 방석이 모두 살해된 경우에 비춰보면 이복 형제라는 이유로 살아남았다고 단정짓기도 어렵겠습니다. 정치적 라이벌이냐 아니냐가 제일 중요한 요소인데 조우는 조비에 비해 나이도 한참 어렸으며 조비에 감히 정치적으로 대치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안 되어서 살아남았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겠습니다. 환부인과 조조는 사이가 각별했습니다. 특히 코끼리 일화로 유명한 천재 조충이 어릴 때부터 총명함으로 두각을 나타냈고 조조는 조충을 자신의 후계자로 세울 뜻을 은연중에 내비칩니다. 조비에게는 다행스럽게도 조충은 불과 13세에 병으로 요절했고 조조는 매우 큰 슬픔에 잠깁니다. 조충이 죽자 비통함을 감추지 못한 조조는 다른 아들들에게 조충이 죽은 것은 나에게는 매우 큰 불행이지만 너희들에게는 행운이다. 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조충이 죽은 후 조우가 오래 살길 바랬던 조조는 그의 자를 팽조로 짓습니다. 팽조는 주나라 요 임금 시대부터 무려 800살까지 살았다는 전설의 고대 인물입니다. 그래서 후대인들이 팽조수라고 서신에 기록하는 관습은 바로 상대가 오랜 세월 살기를 희망하는 관용어구입니다. 조조의 바람대로 조우는 위나라가 망하고도 한참 후인 278년까지 살아남아 조조의 아들들 중 가장 장수하게 됩니다. 조우의 성격은 공손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점이 그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일 것입니다. 심지어 동복 동생들에게 그렇게 가혹하고 혹독했던 조비 시절에도 조우의 직위는 계속 상승했습니다. 후일 다른 형제 조표, 조곤 등이 금령을 어겨 처벌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으며 조표는 모반 사건에 연루되어 자결합니다. 그러나 조우는 어떤 잘못이나 모반 사건에 연루되어 처벌을 받았다는 기록도 전혀 찾아볼 수 없으며 직위가 도양후에서 연왕까지 거침없이 올라갑니다. 자신의 처지를 알고 처신을 잘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211년에 도양후, 217년에는 노양으로 봉해졌다가 221년에 조비가 즉위하자 도양공으로 승진했습니다. 222년에는 합의왕이 되었고 224년에는 담보연왕에 봉해졌다가 226년에 마침내 연왕의 직위에 오르게 됩니다. 조비가 조우를 박대했다는 기록 역시 전혀 없으며 오히려 조비의 아들인 조카 조예와 어린 시절부터 함께 성장했습니다. 조우의 출생연도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으나 204년생인 조예와 비슷한 나이대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조카 조예는 어린 시절 조우와 함께 성장했으며 나이대도 비슷한 삼촌 조우와 매우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226년 조예가 즉위하자 조우를 총애하기 시작합니다. 조우는 조비가 224년에 모든 제왕을 현왕으로 내린다는 조칙에 따라서 담보현왕이 되었는데 조예가 이 조칙을 즉위 즉시 폐지하며 조우를 연왕으로 임명합니다. 조예는 능력은 뛰어났으나 조비가 친모 문소황후를 살해한 불우한 가정사로 인해 성격적인 결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후 왕들이 살해당하거나 탄압받는 경우도 있었는데 조우는 이런 위기를 모두 잘 넘겼습니다. 조우는 조예의 부름에 따라서 수시로 황궁을 드나들었습니다. 235년에 조예의 부름으로 조정에 들어갔다가 237년 업성으로 귀환합니다. 238년에 또 다시 불려서 수도로 갔는데
당시 조의 건강은 매우 안 좋아서 위독한 상태였습니다. 이때 조의 나이는 불과 34세였습니다. 아버지 조비도 40세에 요절했는데 조의 역시 36세에 결국 요절하고 맙니다. 238년 죽어가는 조에는 조씨 황족을 걱정하며 조우를 대장군으로 임명합니다. 조우를 대장군으로 삼아 하우원, 진랑, 조조 조상에게 그를 도와 조방의 뒤를 맡기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 조칙이 발표되려고 할 때 하우원과 조조와 사이가 나빴던 유방과 손자가 조예와 조우를 이간질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하우원과 조조가 집권 시 살아남기가 힘들었던 유방과 손자는 조예를 아련해 조우의 출궁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 조상과 사마이라면 충분히 탁고 대신의 역할을 잘할 수 있다고 설득했습니다. 조예 역시 조조의 아들로 정통성을 갖춘 황족인 조우에게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조방의 뒤를 맡긴다는 것이 내심 불안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조우를 임명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몇 번의 옥신각신 끝에 조예는 탁고 대신을 결국 조상과 사마이로 결정을 합니다. 이후 연왕 등은 궁중에 머물 수 없다는 조칙을 내리며 결국 조우는 출궁하게 됩니다. 일설에 의하면 성격이 공손했던 조우가 별로 내켜하지 않고 대장군직을 스스로 사양했다고도 하는데 어쨌든 조우가 조예와의 친분을 이용해 정권을 잡으려고 매우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이때 조우가 대장군직에 오르며 사마이에 적극적으로 맞섰다면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을지는 모를 일이겠습니다. 조우는 거의 대장군이 되어 실권을 잡을 뻔했습니다. 만약 일이 그렇게 되었다면 사마이가 정권을 찬탈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우는 태생이 공손한 사람이었고 정치 싸움과 겉모술수에 익숙하지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마이의 쿠데타 이후에도 그냥 황족인 연왕으로 남았으며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마이와 그 아들들 역시 조우를 견제하지 않았으며 황족의 예우를 갖춰서 공손하게 대했습니다. 조조의 아들로 조이 정권에서 가장 정통성을 지닌 황족이었지만 고평릉 사변의 소용돌이에서도 조우는 결국 또 다시 살아남게 됩니다. 사마소가 조모를 시해한 이후 260년에 황족 중 조안이 사마소의 추대로 위나라의 마지막 황제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가 바로 연왕 조우의 아들입니다. 조방과 조모 시절에도 조우의 시급은 지속적으로 늘었는데 조안의 즉위 이후에는 무려 5,500여호에 이르게 됩니다. 조우는 조안이 즉위하자 11월에 동지를 경하에 상주하면서 그 자신을 신하라 일컬었습니다. 이때 조안은 아버지 조우에게 조서를 내려 상주문에서 신하로 칭하지 않도록 예우했습니다. 265년 진왕 사마소가 죽자 아들 사마염이 지위를 이어받은 뒤 조안을 협박하여 제위를 찬탈하였고 서진을 건국합니다. 그리고 조안은 진류왕으로 강등되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조우는 폐위된 마지막 황제의 가장 가까운 혈족이 되었습니다. 서진 성립 이후 조우 역시 연왕에서 제후로 강등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시급을 거느리고 있었고 사마 일족에게도 특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여생을 편안하게 살다가 278년 마침내 사망합니다. 조우의 출생연도는 알려져 있지 않으나 직위를 바탕으로 추정해보면 278년 사망 당시 최소한 74세 이상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이코패스 기질이 다분한 형 조비의 제위 등극 시 조우는 이복 형제임에도 라이벌이 아니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카인 조예의 제위 등극 시는 어린 시절부터 함께 한 친분 때문에 일신을 보전할 수 있었습니다. 후일 영락제인 연왕 주체의 찬탈, 조선의 계유정난 등 삼촌과 조카 사이의 권력 다툼도 자주 일어나는 일이지만 조우는 항상 자신의 본분을 지켰습니다. 가장 정통성 있던 황족이었지만 신하인 사마이의 쿠데타에서도 살아남았으며 자신의 아들이 폐위되는 과정에서도 결국 또 다시 살아남았습니다. 조우가 태생적으로 권력 다툼을 싫어한 것인지 아니면 조창과 조식이 조비에게 어떻게 핍박받았는지를 똑똑히 보고 배운 몸부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본분을 지키며 권력 다툼에 휘말리지 않고 평온하게 살다간 그의 처세는
후일 팔왕의 난으로 서진을 쑥대밭으로 만든 사마이의 후손들과 극명한 대비를 보여줍니다. 장수하라는 의미로 팽조라는 자를 지어준 아버지 조조의 바람대로 당시 70대까지 천수를 누렸던 연왕 조우의 이야기였습니다.